자, 안녕하세요. 저 두각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이치욱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11월 14일 날 개강하는 미적분 12회 수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고2, 고3에 대해서 전교 1등을 배출하기도 하고 5등급을 1등급으로 만들기도 하고 확률과 통계 수업을 진행을 하면 학교별로 학생들이 수업을 이렇게 듣고 서울대를 가지고 올해도 이렇게 숫자들을 반영을 했어요. 아이들이 제 수업을 믿고 따라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첫 번째로는 5등급에서 1등급으로 성적이 올라갔어요. 이 부분은 제가 강의를 함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교재 제작이나 그 다음에 수업 방향 자체가 아이들의 수업의 성적을 올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교재들이 만들어져 있다. 두 번째로는 전교 1등이 배출이 됐고 서울대를 가요.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만들었다 보기보다는 저 친구들은 원래 수학을 잘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제 수업에서 들을 것이 있어서 수업을 듣고 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은 들을 것이 있는 수업이다. 그 다음에 수업이 지나고 나면 아이들이 훈련에 의해서 성적이 상승하는 쪽으로 교재를 만들고 있다. 그러면 이것에 맞춰서 올해 수업은 어떻게 준비했냐면 개념 설명하고 문제풀이를 반반 정도 강남권 시중교재 교육청 기반으로 모양을 좀 만들어 봤어요. 이것들로 만들어져 있는데 강한 거는 제가 수업을 할 때 선행학습을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현행학습을 하고 직전 테스트나 파이널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갔는데 선행학습을 할 때는 이 파트가 강조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계산이 좀 없는 쪽으로 선행학습이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선행학습의 목적은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집에서 문제를 봐보면 몇몇 문제들은 새로운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안쪽에 계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5분 동안 문제를 푼다고 가정을 하면 3분 정도는 새로 배운 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만 그것에 대한 답을 내기 위해서 산수 계산들을 되게 많이 하거나 계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우리 아이들이 선행을 할 때는 계산 연습을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유형에 대해 익숙해지는 것을 위주로 내용을 좀 진행을 그래야 좀 더 효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반복해서 익숙해져야,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갖다 묶어서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계산을 많이 하는 것들은 시험 전에 해야 되는 겁니다. 실수하지 않게 연습을 하는 것.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에 대한 내용들, 그래프를 그려본다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선행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정의를 딱 갖다 놓고 그것에 대한 이해를 하기보다는 그게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 유형화, 들어야지만 알 수 있는 유형화된 내용들을 듣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네 번째로는 이 수업 자체가 먼 미래에 이제 점수를 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언제 사용되는가에 대한 방향을 좀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내신을 하더라도 수능에 언제 쓰이는지를 들어야 되고 선행학습을 하더라도 실제로 들어갔을 때는 이게 강조가 될 거야.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수업이면 아이들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맞춰서 첫 번째로는 이름을 제가 예고편이라고 갖다 부르는 건데 이 파트는 12회 수업을 진행을 하더라도 5회나 6회에서 나와야 될 그래프, 아이들이 보자마자 반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은 1회, 2회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시간을 투자해서 아이들에게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매 회마다 그게 실제로 사용이 될 때쯤에는 바로 보자마자 반응하기 어려웠던 내용들을 익숙하게 만듦으로써 효율을 좀 올려줄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렇게 학습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개념서를 각자 만들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이 교과서를 읽고 수학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 기반으로 만들어진 개념들을 이제 자기만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수업과 결합하여서 내신을 정복하고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만의 개념서를 만들 수 있게 수업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시중 교재로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자체 제작을 해서 아이들이 숙련도를 올릴 수 있고 유형에 익숙해질 수 있는 것들로 자체 제작 워크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 트레이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내용을 봐보면은 기차 선로에 올려놓고 기차가 가게 하는 거죠. 트레이닝의 핵심은 뭐냐면 강사가 교재를 정확하게 만들고 정확한 방향으로 아이들을 이끌어줄 수 있게 모양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쪽이라는 것을 보고 저는 강사라기보다는 트레이너 쪽에 더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3 수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고2 수업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신과 수능 수업을 둘 다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걸 강조를 하면은 수능의 사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수업 중에서도 자기 실력을 완성해 나갈 수 있을까? 온심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계산이 없이 3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새롭게
배워야 될 내용들만 배울 수 있게 만들어 나가는가. 저는 아이들에게 이 트레이닝 시키는 쪽에 훨씬 더 강화되어 있는, 특화되어 있는 수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수업과 교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걸 학습하고 따라오기에 힘들어 할 수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것들은 클리닉 시스템인데, 첫 번째로는 제가 다 들어가서 함께 수업을 하고, 요 하나, 저는 혼자 수업하는 게 아니라 수학과 출신의 연구실장님과 벌써 한 5년째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선생님이 이제 보조를 해서 클리닉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와서 제가 이제 겨울방학 때 이루어지는 수업인데요. 우리 아이들 화목 저녁에 미적분의 실력 수업으로 진행이 될 거고, 그 실력 수업 자체는 넘어와서 공통 수학으로 넘어와서 내신 수업까지 완성될 수 있게 이렇게 수업은 구성을 했습니다. 이 안쪽에서 이쪽에 확률과 통계 기본 실력반이 하나 있는데, 이 수업 자체는 따로 영상을 봐서 내용을 좀 정리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요거는 언제든지 한 번쯤 들을 수 있는 연계 수업도 하나는 더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압축해서 수업 방향을 좀 얘기를 해봤는데, 좀 더 깊은 내용들 궁금하시면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